자, 이번 영상에서는 수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조는 필수적인 요소죠.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수조 같은 걸 알아볼 거고, 그리고 수조의 크기, 수조의 종류, 대충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추천하는 수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수조입니다. 너무나 뻔한 모양의 수조, 육면체 모양의 수조, 단순히 유리를 실리콘으로만 접착한 그런 수조예요. 자, 이렇게 단순한 수조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 가장 깔끔하고 예쁘다. 이거는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깔끔하다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 규격화가 잘 되어 있어요. 이 규격화가 왜 중요하냐면, 수조의 규격에 맞춰서 어떤 이런 조명이라던가 받침대라던가 그런 것들이 수조의 규격에 맞게 출시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른 요소들과 딱 맞춰서 세팅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규격화가 잘 되어 있는 이런 기본적인 수조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일단 유리가 평면이기 때문에 왜곡이 적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곡면이거나 하면은 이제 물속이 휘어서 보이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요. 그러면 관상에 아무래도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수조를 쓰는데, 이런 수조를 통칭 누드 수조라고 부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누드 수조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비추천하는 수조는 뭐냐? 규격에서 벗어난 수조. 왜 그런지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못 쓸 수가 있어요. 주변에 규격 수조에 맞게 나온 다른 제품들을 적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일체형 수조 같은 게 있겠네요. 일체형 수조는 이런 유리랑 실리콘으로만 된 수조가 아니라 이 주변에 조명도 아예 달려서 나오고, 여과기도 안에 들어있고. 사실 말만 들으면 괜찮은 것 같잖아요. 조명하고 여과기를 살 필요가 없겠네.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별 장점이 되지 못하는 게, 이런데 함께 달려 나오는 어떤 조명이라든가 여과기의 상태가 굉장히 조악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일체형인 건 맞아요. 안에 여과기도 있고 조명도 있고, 어떤 건 히터도 들어있더라고요. 일체형이지 한마디로. 그것만 사면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들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일체형 수조를 사면은 물고기를 조금밖에 못 기르거나 관리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해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이런 것들, 이 규격에 맞게 나오는 것들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위에가 막혀 있고, 그러니까 규격에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형 수조 안 쓰는 게 좋다. 쓰고 싶으신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엄청난 제약 속에서 물생활을 하셔야 돼요. 많은 걸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그런 수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세상에 별별 수조가 다 있지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누드 수조, 이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누드 수조를 사기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유리의 종류입니다. 유리의 종류 아주 많겠죠. 근데 이제 수조에 주로 쓰이는 유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유리, 그리고 저철분 유리가 있어요. 일반 유리 같은 경우는 그냥 유리예요. 더 설명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저철분 유리는 그럼 뭘까? 말 그대로 철분이 적게 함유된 유리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다른가? 투명도가 더 높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잘 보이겠죠? 투명도가 높으니까. 단순히 잘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조를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세 개의 단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면, 옆면. 이 단면의 색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유리 같은 경우는 짙은 청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감이 나타나고, 저철분 유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하늘색에 가까운 밝은 색으로 보이게 돼요. 이 선의 그 색상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이쪽이 더 보기가 좋습니다. 훨씬.
그러면 당연히 투명도가 더 높고 이 옆에 보이는 선도 예쁜 저철분 유리를 쓰면 되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저철분 유리의 단점을 얘기할게요. 단점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근데 다만 옛날에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요즘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차이입니다. 정확히 얼마 정도 차이 난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한 10% 20% 정도 차이가 나나? 일반 유리가 5만원이면 디아망은 6만원, 뭐 7만원 그런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강도가 떨어집니다. 강도가 떨어져서 스크래치라든가 흠집이 나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스크래치라는 건요, 물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유리를 써도 결국은 스크래치가 나고 저철분 유리를 써도 스크래치가 나옵니다.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크래치가 났다고 해도 물을 이렇게 채워 놓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스크래치. 물을 빼고 빛에 이렇게 비춰봐야 보이는 게 스크래치고, 물을 채운 상태에서 안에 막 뭐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유리도 괜찮지만 기왕이면은 저철분 유리를 쓰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저철분 유리를 항상 추천을 합니다. 보통은 이 저철분 유리라고 얘기를 안 하고 디아망이라고 해요. 사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 디아망이라고 하면 저철분 유리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살펴보면은 이런 형태의 누드 수조를 추천하고 디아망 유리, 이런 저철분 유리를 사용한 수조를 추천한다, 그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수조의 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규격을 얘기했잖아요. 규격의 단위가 한자입니다. 한자는 30cm예요. 한자를 단위로 한자, 뭐 두자, 세자, 네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자 수조는 어디가 30cm일까? 자, 이 구간이 30cm입니다. 여기를 폭이라고 해요. 폭은 W를 씁니다. width라고 W를 쓰고, 이 부분은 깊이라고 씁니다. 깊이는 D를 쓰는데 depth가 맞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높이에요. 높이는 H를 씁니다. height의 H죠. 그래서 이 부분이 30cm인 거를 이제 한자 수조라고 해요. 이 깊이와 높이는 30cm보다 더 작습니다. 자, 그럼 두자 수조는 왜 이렇게 삐뚤게 그리는 거야 자꾸? 여기가 60cm겠죠? 근데 요 사이에, 이 두자와 한자의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자반이라는 게 있어요. 한자 반, 한자하고 반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cm일까? 45cm가 됩니다. 요 한자하고 한자의 반인 15cm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cm. 보통 한자반이라고 안 하고 자반이라고 부릅니다. 45cm 수조를 자반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뭐 뒤에도 똑같겠죠. 세자는 90이고 네자는 120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기성품으로 나오는 거는 뭐 세자까지 혹은 네자까지 정도고, 이 뒤로부터는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5자, 6자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것들은 요 안에 있습니다. 한자냐, 자반이냐, 두자냐.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게임으로 따지면은 라이트 유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요 세 가지 크기 안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세자로 넘어가면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요 안에서 보통 선택을 하시게 되고, 큐브 수조라는 게 있어요. 큐브가 뭐죠? 말 그대로 정육면체인 수조입니다. 요 사이즈가 전부 동일한 수조를 얘기해요. 뭐 30큐브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한자 큐브, 두자 큐브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30큐브, 45큐브 이런 식으로 갑니다. 45큐브까지가 보통 기성품으로 나오는 마지막 지점이고, 60큐브부터는 보통 주문 제작을 하죠. 60큐브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보통 45큐브까지를 기성품으로 만듭니다. 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사이즈는 사실 자반이에요. 사이즈가 그렇게 막 크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혼자서
편하게 옮기실 수 있는 사이즈고, 물론 안에 물이 들어있다거나 그러면 못 옮깁니다. 남자라도 못 옮겨요. 물을 뺐을 때 옮길 수 있다는 얘기고, 두자 같은 경우는 살짝 버거울 수 있어요. 여성분들한테 혹은 어린 친구들한테 살짝 버거울 수 있어서 보통 자반을 추천하고, 자반이면은 웬만한 거는 다 해볼 수 있습니다. 크게 자라는 물고기라던가 그런 게 아닌 이상 뭐 수초도 해볼 수 있고, 물고기 키우는 거야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사이즈고, 대부분의 여과기를 적용할 수 있는 수조입니다. 외부도 쓸 수 있고, 뭐 거리식도 쓸 수 있고, 저면 여과기를 쓸 수도 있고, 크게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반 수조를 가장 추천을 하고,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그냥 처음 시작하려는데 어떤 사이즈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고, 더 큰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자 하시면 되고, 두자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수조를 막 운영하고 하다 보시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